이제 이 요즘 코인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코인은 지금 금투세라 부르죠. 사실상 폐지가 됐고, 코인에 대해서 과세 여부가 같이 걸려 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과세하기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유예 없이 내년 2025년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뒤부터 과세를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당장 12월까지는 한 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나름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넘어가시면 물론 세금을 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코인의 특징인데요. 코인은 발행량에 있어서 반감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공계 분들은 반감기란 단어가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반감기란 건 특정 시점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경쟁에 참여하는 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1년 동안 발행할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로직상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발행량이 4년마다 줄어요. 그래서 발행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은 올라가죠. 희소성이 증가되면 코인의 가치가 늘어나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한 개로 이전에는 콜라 한 병을 사 마실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로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기만 한 화폐예요. 우리가 달러든 원화든 가만히 지갑에 넣어놓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이 1,000원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여전히 물 한 병에서 달라지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오히려 못 사죠. 하지만 코인은 갖고 있게 되면 1코인이 물 한 병 살 수 있었다가 자동차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으로 바뀌어요. 이게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도 11월, 그리고 그 다음 반감기는 2016년 7월, 그 다음 반감기가 2020년도 5월에 이렇게 각각 있었고요. 반감기 지난 시점 보시게 되면 바로 쭉 올라갔다가 지지부진했다가 비트코인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을 맞이하긴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반감기 쭉 반감기 지나가고 나서 많은 상승을 가져갑니다. 1,000달러 수준이었던 게 2만 달러가 됐어요. 20배가 올랐어요. 반감기 지나고서 6만 달러. 이전 전고점 대비해서 2배. 3배죠. 3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이번에 4차 반감기 2024년 4월에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이 좋고 세금도 적다면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각각의 트렌드가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은 제가 좀 좋아하는 강원국 작가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의 말을 빌리면 다 쓰레기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뭐 암호화폐고 뭐고 프로젝트성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자체가 기술적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효용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 기술적인 가치 펀더멘탈이나 이런 가치 투자로서 접근하시는 건 반대입니다. 상장한다든지 이런 법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사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왜 투자하냐?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이 돼요. 그리고 돈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걸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상승장에 특정 트렌드가 보통 있어요. 지난번 상승장이었던 2021년도 때 트렌드도 있었고, 그때는 이더리움 쪽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때는 NFT 디파이가 인기가 많은데 지금은 NFT 디파이 다들 없어진 단어예요, 거의.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건 밈, 솔라나 생태계, AI, 게이밍, 그 다음에 레이어 2, 실물자산 관련된 RWA 이런 코인들이고요. 이 사이트는 지금 코인 마켓캡이라고 코인계에서의 구글 사이트인데요. 거기 열어보시면 이렇게 불 마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불 표시되어 있는 애들 클릭하면 얘네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인기를 끌고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코인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이 너무 높아서 좀 수익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불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좀 더 수익성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동시에 떨어지기도 엄청 떨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밈코인 한번 보시면 이 밈이 진짜 인기 많아요. 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기술적인 의도를 갖고 만든 코인도 아니고요. 보시면 개구리, 벙커는 무슨 이거 뭐야, 글러브였나? 쥐, 고양이, 온갖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근데 옆에 있는 숫자가 시가총액이거든요. 코인이 2만 가지가 넘는데 시가총액 100 위 안에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인기가 많고 그만큼의 시장 가치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건데 밈이 그중에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체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같이 생태계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생태계라고 보셔도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도 나름의 앱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솔라나는 솔라나 자체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블록체인들, 코인들이 앱으로 D앱이라 부르는데요. D앱들이 생성이 돼서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헬리움 같은 경우도 IoT 기술을 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AI 기술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시가총액 높은 애들 꽤 됩니다. 그리고 게임도 많아요. 게임도 그런 것들 많고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게끔 좀 이제 함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인 마켓 캡 코인계의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보시면 다양한 거 보실 수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부터 해서 쭉 각 코인들을 보실 수 있고 요게 지금 탐욕과 공포지수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갑자기 몰릴 때 여기 숫자가 확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거 80 넘은 걸로 기억해요. 도미넌스 보실 수 있고 도미넌스는 이제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개별 코인 창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좀 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레이팅 이런 것까지 제가 관심 가져본 적이 없네요. 여튼 그리고 커뮤니티라든지 그다음 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 시장들 거래소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NFT 뉴스 정말 온갖 것들이 망라되는 게 코인 마켓캡이에요. 거래소는 해외 크게 단순히 우리나라 거래소 있습니다. 원화를 입금해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직접적인 거래소 있고요. 우리나라는 코인 ETF 못 사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거래소도 있습니다. 제일 큰 곳이 바이낸스고요.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오케엑스 이렇게 세 군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해외 거래소 주식과 또 다른 건 선물을 100배까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옵션이라든지 금융상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엄격한 나라예요. 그래서 규제가 좀 많고요. 예전에 있었던 한국어들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오케엑스에서는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게 되면 내가 한국 사람이란 인증을 해야지만 실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권과 영문 주소 증명서들을 이 거래소에 보내셔야 돼요. 한국 정부에서 내가 해외 거래소에서 이용해서 내가 거래하고 있다는 거를 다 알 수 있게끔 세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거래소로 넘어오면요. 국내 거래소는 이제 우리 원화로 어쨌든 입금하셔가지고 코인을 사서 거래를 하실 거니까 각각의 원화 입금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가장 큰 건 업비트, 그리고 비썸, 그리고 이제 코인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도 좀 큰 거 위주로 되어 있고요. 업비트가 가장 금액이 크지만 좀 상장되어 있는 코인 수가 적고 비썸은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은행 문제 같아요. 업비트는 K뱅크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크라서 쉽게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한도 계좌를 좀 비교적 빨리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까다롭죠. 그리고 NH농협은행입니다. 지역 농협 안 돼요. 302, 305로 시작되는 계좌로 상성을 하셔야 합니다. 코인원은 카카오뱅크로 최근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작아서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규모가 작으면 거래량이 적고 설립피지가 늘어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하실 때 방법인데요. 하시게 될 거라면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국내 거래소로 먼저 가입을 어쨌든 하셔야 돼요. 코인을 사야지만 시작할 수 있고 그걸 P2P 거래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에 옆에 이제 뭐 A 대리, 뭐 강 대리라고 할게요. 강 대리가 코인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나는 근데 거래소 통해서 돈 입금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강 대리에게 내가 1,0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강대리가 나한테 비트코인을 그냥 지갑에 쏴줘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면 은행을 통해서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을 업비트 이용하실 거면 K뱅크, 빗썸 이용하실 거면 NH농협 이렇게 은행 개설과 함께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소랑 거래은행에 계좌 연동해서 입금을 하시고 빗썸에서 보통 리플과 트론을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얘네가 빨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서로 거래를 하려고 내가 송금을 버튼을 누르면 짧으면 15분, 길면 3, 4일씩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내가 1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송금을 했는데 수수료가 1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리플과 트론은 빠르고 수수료가 싼 편이에요. 해외 거래소 가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바이낸스를 가입을 하시고 KYC 인증까지 완료를 하셔요. 이게 먼저 해야겠네요. 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3번, 얘가 4번인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리플과 트론, 특히 요즘 리플 가격이 확 올랐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이런 리플 샀어요. 그렇게 해서 해외 거래소로 이제 송금을 하는데 송금 단계에서 리플 가격이 오르면 좋죠. 다시 팔 거니까. 만약 떨어지면. 그래서 내가 이걸로 실제 투자할 게 아닌 코인이라면 가격 변수가 적을 때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해외 거래소로 보내시고 그 해외 거래소에서 바로 이거 터틀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적어 놓은 거라 거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리플 팔고 USDT로 뭐 바꿨다가 법정 화폐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걸 바꿨다가 다시 뭐 비트를 사신다든지 도지를 사신다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용어 같은 걸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방금 얼핏 스테이블 코인 법정 화폐 얘기를 드렸는데 법정 화폐는 달러 같은 거죠. 우리 원화, 달러, 위안화, 유로, 뭐 홍콩 달러, 대만 달러, 루피 등등등 각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법정 화폐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이제 골드 그 금을 담보로 해서 주었던 증서가 달러였잖아요. 그것처럼 코인에도 법정 화폐 역할을 하는 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돈이 왔다 갔다 이제 헷갈리고 거래하는데 좀 불편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 테더, USDC, US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 USD, 트루 USD, 다이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얘네 두 개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얘네 두 개고요. 얘네도 금을 담보로 달러를 발행했듯이 똑같이 달러를 담보로 USDT나 USDC를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1달러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바이낸스에서 거래하시면 BTC, 그다음에 USDT로 얘를 팔면 USDT로 받고 다시 USDT로 비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얘를 이제 달러처럼 좀 취급을 하죠. 근데 얘도 코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얘는 달러가 아니에요. 달러가 아니라 코인이에요. 그래서 코인 대 코인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고요. 코인 가격 토큰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투자로서 벌려고 하신다면 코인과 토큰을 구분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얼핏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 체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D앱들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거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코인이라는 거는 솔라나라는 체인에서 사용되는 솔라나 코인이고 있고요. 솔라나에 올라간 D앱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처럼 그 자체 어플리케이션 쓰는 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이라는 이걸 블록체인이 한국이란 블록체인이 있다면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돈이 원화죠. 그래서 이 원화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라는 블록체인 속에서 전통시장이라는 한국에서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곳에서 사용되는 돈이 토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권 같은 건 토큰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원화 같은 경우가 이제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NFT가 지난 시즌에 워낙 핫했어가지고 여전히 물어보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그래서 얘도 어쨌든 발행된 토큰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통용되는 달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예쁜 정말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려진 거 저는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돈으로 쓰지 않고 갖고 있어요. 이게 쭉 가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 그림이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얘를 500달러짜리 뭐 유로였거나 달러였는데 이거를 뭐 1000만 달러에 사겠대요. 이 그림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용되는 유로로 쓰거나 통용되는 화폐였지만 이렇게 특정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특정 코드가 적히게 되면 얘는 이거 단 하나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화폐가 되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NFT인데요. 그걸 활용했던 것들이 골프 회원권, 그리고 우리 지문이라든지 홍채 인식하는 것.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번 딱 찍히게 되면 그 토큰에서는 어떤 수정이 되질 않아요. 발행할 때 한번 찍히게 되면 그 기술을 그대로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저작권, 미술 작품으로서의 그 자체로도 이렇게 활용이 됐었고요. 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게 좀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일인 건데 한국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해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감안하고도요. 한국 그걸 따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김프가라는 사이트에서 그 프리미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뭐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에 좀 닫힌 시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발생을 한 걸로 이제 요즘에 해석을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2018년도 뭐 박상계의 난이라 그러던가요? 그런 거 있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코인 시장을 주도했다고 할 만큼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훨씬 많았고 국내 거래소가 월등히 많았죠. 이제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고 해서 항상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높지만은 않아요. 역 프리미엄도 발생합니다. 해외 거래소가 환율 감안하고도 한국 거래소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어요. 이 차액을 가지고 그래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어요. 역 프리미엄이란 건 한국이 싸니까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해외로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또 이제 가격 팔아요. 그리고 또 환율도 감안해서 다시 또 프리미엄 붙었을 때 한국에 가져와서 되판다든지 이런 것들 해서 차익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익 거래도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걸로 해서 2017년도 때 많이 이용했던 걸로 알아요. 요즘에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